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하브루타 디베이트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맡은 백남학술정보관 이병대입니다. 먼저 대회에 참가 신청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하브루타 디베이트란 말이 익숙하신 분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하브루타 디베이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독서 하브루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브루타에 대해 알아보고 독서 하브루타란 무엇인가, 독서 하브루타의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알아본 다음 하브루타 디베이트 방법과 도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4월 18일부터 5월 12일까지는 실제 하브루타 디베이트 도서를 가지고 실습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 유대인의 비율은 0.2%라고 합니다. 2014년 기준 노벨상 수상자 중 유대인 비율은 약 22%, 노벨상 가운데 노벨 경제학상에서는 40%가 유대인이고 미국 40대 재벌 중 16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대단한 활약을 하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려서부터 자녀의 질문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며 자녀의 생각을 최대한 존중하며 논리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교육법에 있습니다. 미국의 50대 기업 중 17개를 유대인이 경영한다고 하는데요. 아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들이 모두 유대인에 의해 경영된다고 하니 유대인들은 경제, 언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사회에서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활약하게 된 비결은 바로 공부법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이 공부하는 최고의 공부법은 무엇일까요? 전성수 씨의 최고의 공부법 하브루타라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공부보다 함께 하는 공부, 듣는 공부보다 묻는 공부, 하나의 정답을 찾는 공부보다 다양한 해답을 찾는 공부, 조용한 공부보다 떠드는 공부, 외적 동기보다 내적 동기가 유발되는 공부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실현시키는 공부법이 바로 하브루타식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브루타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브루타란 유대어 하베르에서 파생된 단어로 친구나 파트너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교육 방법으로서의 의미를 살펴보면 나이, 계급, 성별에 관계없이 두 명이 짝을 지어 서로 질문을 통해 진리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자의 말하기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으로 유대교 경전인 탈무드를 공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며 이스라엘의 모든 교육 과정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브루타는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교육법으로 공부법이라기보다 토론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브루타는 1 더하기 2를 2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산술적으로는 2가 맞지만 생각 하나와 하나가 합쳐지면 수많은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브루타의 핵심은 끊임없는 질문, 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그 까닭을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하브루타를 진행할 때 왜, 그리고 왜냐하면 이 두 단어를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서 독서 하브루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서 하브루타란 말 그대로 책을 읽고 하브루타를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짝을 지어 서로 질문하고 대화와 토론으로 만든 생각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독서 하브루타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브루타의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하브루타는 5단계를 거치는데요. 첫째, 책의 내용 파악. 두 번째, 질문 만들기. 세 번째, 생각 나누기. 네 번째, 생각 표현하기. 다섯 번째, 발표의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도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책을 선정해서 읽고 읽은 책에 대해서 내용을 잘 파악합니다. 두 번째, 질문 만들기 단계인데요. 하브루타의 핵심 과정이죠. 다양한 질문, 생각을 나누기 좋은 질문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질문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생각을 나누기 좋은 질문과 같이 그룹핑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 나누기 좋은 질문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스캠퍼 기법입니다. 기존의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 별개의 사물이나 목적, 재료를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도출하는 방법, 다른 곳에 적용하는 방법, 이야기를 수정, 확대, 축소하는 방법, 인물이나 물건을 다른 용도로 활용해보는 방법, 전개 과정의 일부를 제거하는 방법, 이야기의 순서나 사건을 재배치하는 방법, 사건의 전후를 거꾸로 만드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생각 나누기 좋은 질문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느낌, 기분이 어땠을까? 유추하는 질문,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비교하는 질문, 나와 비교해보면, 가정하는 질문,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상대의 의견을 묻는 질문, 너의 생각은? 적용하는 질문, 우리 생활에 비슷한 일은? 논쟁을 위한 질문, 분석적이고 탐구적인 질문, 대안을 찾는 질문. 이렇게 해봤으면 어땠을까? 종합하는 질문, 배울 점은? 과 같이 책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만든 이후에는 만들어낸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대표 질문을 선정해야 합니다. 만들어낸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나의 대표 질문을 먼저 뽑아야 하는데요.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고 짝이나 모둠과 투표 등을 통해 뽑을 수도 있습니다. 또 대표 질문을 정할 때는 만들어진 질문을 수정, 보완, 통합해서 대표 질문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생각 나누기 단계입니다. 이렇게 뽑은 대표 질문으로 짝이나 모둠과 생각을 나누는 단계이죠. 먼저 짝에게 내가 이 질문을 선택한 이유를 말하고 짝에게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짝도 같은 방식으로 질문을 선택한 이유를 말하고 상대방에게 질문에 대한 생각을 묻습니다. 서로 질문과 생각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각이 확장되고 타인의 생각을 통해 나의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짝과 꼬리 물고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정해진 대표 질문에 대해 생각이가 자신의 생각 2를 질문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질문이가 그 생각을 듣고 다시 생각 1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 생각이가 생각 1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 2를 질문이에게 말합니다. 질문이는 생각 2에 대해서 다시 생각 2에게 질문합니다. 생각 2는 이 질문에 대한 생각 3을 질문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질문이는 생각 3에 대해 다시 생각 2에게 질문합니다. 생각 2는 이 질문에 대한 생각 4를 질문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꼬리물기 질문입니다. 다음은 만들어진 대표 질문을 가지고 모둠 내에서 생각 나누기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둠 내에서 역할을 정합니다. 질문이, 생각이, 기록이, 발표자를 정합니다. 생각이는 대표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질문이는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기록이는 기록을, 발표자는 기록된 내용을 발표합니다. 기록이와 발표자도 질문이의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모둠 내에서 역할을 정해서 꼬리 물고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짝과 꼬리 물고 질문하는 방법과 동일하며 기록이와 발표자도 질문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이렇게 짝이나 모둠에서 나눈 생각을 정리하고 생각 나누기 후 느낀 점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단계죠. 네 번째 단계는 생각 표현하기 단계입니다. 정리된 생각을 개인별로 또는 팀별로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표현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림, 이야기, 노래,
프리젠테이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하브루타 디베이트에서는 지금까지 나눈 생각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내용에 포함될 필수 사항과 제출 자료 및 분량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과정은 발표입니다. 원래는 모든 별로 나눈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과정인데요. 하브루타 디베이트에서는 본선에 진출한 발표팀 3팀만 발표하게 됩니다. 발표팀 3팀은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7분간 발표하고 질문팀과 하브루타를 15분간 하게 됩니다. 질문팀 3개 팀이 추첨을 통해 선택된 발표팀과 하브루타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대회 당일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하브루타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독서 하브루타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브루타 디베이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독서 토론과 하브루타 디베이트는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독서 토론은 책을 읽고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죠. 상대의 허점을 파악하고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하지만 하브루타 디베이트는 다릅니다. 책을 읽고 찬성과 반대 등 다양한 생각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의 생각과 의견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생각을 확장합니다. 끊임없는 생각의 확장이 하브루타 디베이트의 목적입니다. 하브루타 디베이트의 효과는 한 가지 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가지게 하고 논리적 사고력 향상과 일관성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의 의견을 잘 들어야 하므로 경청의 능력도 향상되고 계속되는 질문 속의 답변을 위해서 자료 수집의 능력도 좋아집니다. 또한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이해로 디베이트 중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여러분이 하브루타 디베이트에 활용할 도서입니다. 첫 번째 책은 팀 마샬의 지리의 힘입니다. 책에 대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파악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한양인 권장 도서이기도 한 데런 에스모글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의 이유를 지리에서만 찾지 않고 정치적 제도와 경제적 제도의 차이에서 분석한 도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 중에 한 권의 책을 읽고 하브루타 디베이트를 통해 여러분의 사고가 확장되고 생각의 힘을 키우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작년 대회 사진인데요. 대회 현장 분위기와 단체 사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브루타 디베이트를 준비하시면서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도 아직까지는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데요.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한 대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내용은 4월 18일부터 5월 12일까지 교육을 신청한 팀을 대상으로 팀당 1회 1시간 정도 소요되는 하브루타 디베이트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론상으로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습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교육은 필수는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끝으로 하브루타 디베이트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와 생각이 더욱더 확장되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